자, 수행평가 설명해 줄게요. 자, 먼저 함수의 개수 세는 건데 정의역이 1, 2, 3이고 공역이 1, 2, 3, 4, 5일 때 함수값의 합이 11인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세라는 건데 1-1번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라는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지. 왜냐면은 FA1이랑 FA랑 F3이 될 수 있는 숫자를 그냥 일일이 찾는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쓰면 이제 똑같은 숫자를 몇 번 쓰는지를 구별을 할 건데 예를 들어 똑같은 숫자를 두 번 쓰는 경우를 생각하면 5 쓰고 10이니까 이제 1 쓸 수 있지 4, 4 이렇게 쓰고 3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을 두 번 쓰면 6이니까 5 쓸 수 있지 이 두 번은 안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2, 4, 5구나 2, 4, 5밖에 쓸 수 없겠다. 그치?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거고, 이거는 첫 번째 요건 정의수가 요 세 개는 똑같겠지? 그러니까 3팩토리얼, 2팩토리얼을 곱하기 3으로 해주면 되니까, 여기서 9가지가 나오고, 여기선 그냥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라도 15가지다. 여기까지는 쉽지? 그러니까 아마 이게 궁금한 건 아니었을 거고. 자, 1-2번도,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빨리 찾는 법을 설명하려고 하고, 중복조합으로 세라는 거지, 이제? 알고 싶은 게 사실. 중복조합으로 설명해보자라는 건데 중복조합으로 하면은 저게 F의 1이라고 써있는 거지 사실 그냥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. 그 F의 2는 B, F의 3이 C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을 찾는 문제랑 같아.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F1부터 F2까지 될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A, B, C 모두 1 이상 5 이하의 수만인 자연수들만 쓸 수 있는 거지. 왜냐면 여기 공역의 원소가 1부터 5니까 A는 1, 2, 3, 4, 5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관찰하면 왠지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지. 근데 일단 여기 하한선도 존재하고 상한선도 존재하니까 일단 하나씩 해결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우리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1이 아니라 몇 이상일 때만 0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잖아. 그래서 A 빼기 2를 스몰 x, B 빼기 2를 스몰 y, C 빼기 2를 z로 치환해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x가 이제 a 더하기 1, 여기 y는 b 더하기 1, c는 z 더하기 1이지? 이걸 여기다가 집어 넣어 줄 거야.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1 더하기 1 더하기라면 플러스 3이 붙겠지? 얘가 11이라서 따라서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. 이거 그냥 원래 중복조합에다 한 개씩 준다는 이야기를 수행평가다 보니까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치환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야.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봐봐. 내 원래 범위가 A 범위가 1부터 5였잖아. 근데 지금 내가 A 빼기 1, X에서 1을 뺐지. 그러니까 지금 X, Y, Z의 범위는 하나 뺐으니까 0 이상이고 몇 이하냐면 4 이하야. 자, 여기서 이제 하한선은 해결했으니까 여기를 해결할 차례거든. XYZ가 4 이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X가 뭐 5, 6, 7, 8인 거 다시 말해서 XYZ가 5 이상인 거 이런 건 세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?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총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에서 마이너스 뭐 해줄 거냐면은 X나 Y나 Z가 5 이상인 경우를 요걸 빼버릴 거야 이렇게 요만큼을 빼줄 거야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됐지?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. 첫 번째 전체 경우를 한번 해보자.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이냐면은 저거 3H8이지? 그러니까 10C8이라서 10C2니까 45가지야. 두 번째 XYZ 중에 하나가 5 이상인 경우를 셀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X, Y 둘 다 5 이상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5 이상인 거 안 따져도 돼. 근데 너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뭐 X나 Y나 Z 같은 것 중에 동시에 5를 넘을 수 있는 게 존재한다면 그건 둘 다 빼야 되거든.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.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. 두 번째로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. X에서 이제 제외할 것을 할 건데 그러면 일단 X나 Y나 Z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. 그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지. 왜 하나를 고를 거냐면 X나 Y나 Z 중에 하나가 5 이상인 걸 세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? 예를 들어서 X가 몇 이상이다? 5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자. 됐지? 그러면 일단 우리는 또 뭐 할 거냐면 저 X-5를 X 프라임인 걸로 치환해 줄 거야.
그러면 이게 또 몇이 되는 거야, 얘가? 0 이상이 되는 거지, x 프라임은.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8에서 이렇게 치환해주면은 저 x는 x 프라임 더하기 5니까 따라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플러스 z 플러스 5가 8이니까 이만큼이 몇이냐면 3이다.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. 괜찮니?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뺄 건 몇 개야? 3H 3이지. 그러니까 5C3이라서 10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. 그치? 근데 아까 3가지 있다 그랬지? 그러니까 곱하니까 30가지는 세면 안 되는 거지. 따라서 45 빼기 30이니까 몇이다? 15다.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돼. 됐지? 이게 이제 첫 번째 수행평가 주제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가 줄게.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디 보자. 구슬 담기네. 그치? 근데 첫 번째 뭐냐면은 구슬 5개가 있는데 2-1번이랑 2-2번 문제고 2-1번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같은 구슬 5개가 존재하는데 빈 상자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의 빈 상자를 허용해서 집어넣겠다는 소리지. 그러면 봐봐.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같은 구슬이 나오면 100% 이거는 중복조합으로 세라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상자가 이렇게 A 상자, B 상자, C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서로 같은 거 5개를 집어넣겠다는 거야.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A와 B와 C의 구슬의 합이 모두 5개면 되는 거니까 그냥 3H5라서 둘이 더해서 7C5 그러면 7C2지? 그러니까 21가지가 돼. 근데 2-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빈 상자가 허용되지 않는다. 지금 이 조건을 지키라는 거지.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? A 상자, B 상자, C 상자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미리 한 개씩 집어넣고 시작하겠다는 거지. 그치? 그러면 빈 상자가 사라질 거니까. 우리 이걸 아까 치환으로 설명을 했었지. 근데 남은 상자에서 이제 2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. 이 경우면 3H이겠지? 그러니까 4C이라서 6이라고 하면 되고. 자, 2-3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서로 다른 구슬이지. 서로 다른 구슬.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지. 자, 이런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상자에 나누어 넣는 거는 중복 순열이 돼. 왜 그런 거냐면 자, 이제 봐봐. 구슬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구슬에 1, 2, 3, 4, 5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A 상자에 1이 있다고 거랑 A 상자에 2가 있는 경우는 개수는 같지만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거든.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?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야. 우리 중복 순열 쓸 때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일반적으로 상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복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말했었거든.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건 3상자 중에 하나니까 3가지 2도 3가지 2번 구슬도 3가지 3번 구슬도 3가지 이런 식이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거야. 우리가 이걸 기호로 3파이 5라고 쓰고 3의 5승이라서 243이라고 할 수 있어. 됐지? 이거 뭐 2번은 그냥 뭐 풀이법을 외워버려도 괜찮으니까 어렵지 않고 여기 1-2번 세는 법만 잘 공부해서 가면 돼. 자, 여기까지만 할게.